24일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 가운데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인글에 떨어져 군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는데 대통령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GP, GOP 경계작전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된 미래 GP, GOP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 발전 방안,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경계작전 수행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24일 서울 양재동 더 K호텔에서 제19회 국방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 도메인 시대 국방보안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하며 국방보안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모든 전선에 걸친 대북방송에도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렸습니다. 풍선 일부는 대통령실에도 떨어졌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아침 서울 용산 하늘에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쓰레기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 떨어집니다.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풍향이 서풍 계열인 점을 노려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풍선은 서풍을 따라 서울과 경기 북부로 날아들었는데 이번엔 민간 지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철 지붕 등 국가 중요 시설에도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측 장비를 통해 쓰레기 풍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며 장소를 명확히 측정해 발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풍선이 경내에 떨어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18일부터 부분 가동했으며 21일부터는 모든 전선에 걸쳐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FN 뉴스 안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3국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가 최종 조율 중이라며 고위급 교류와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의 원칙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24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공동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이 되는 문서가 없으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안보 협력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문서를 만들어 불가역적으로 후퇴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안보협력 문서는 마지막 조율 중으로 문서에는 고위급 교류와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 등 훈련 전반의 원칙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신 장관은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국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측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뢰매설이나 무인기를 사용한 전단 살포, GPS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신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이전 등 러북 간 협력 수준과 내용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일 국방장관은 오는 28일 도쿄 방위성에서 안보협력 강화와 제도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방혁신 4.0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최전방 경계작전에서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전방 철책선을 감시하는 이동식 레일 로봇 카메라입니다. AI 기반의 경계작전 체계 중 하나로 병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경계작전 체계로 전환해온 육군 5사단은 이번 달부터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주요 지휘관과 지휘자 등은 GP, GOP 경계작전 혁신을 위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미래 GP, GOP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 발전 방안,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경계작전 수행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와 해안, 하천 등 다양한 형태의 경계작전을 유무인 복합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기술적, 제도적 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AI 기반의 경계작전 체계 전환을 통해 작전 병력을 절약하면서도 경계작전의 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을 모든 국방 분야에 적용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전평시 경계작전 개념과 전투수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면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 체계 전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거친 전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유격훈련을 진행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화랑의 후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백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1호 교육생 하강 준비 끝! 하강! 밧줄 하나에만 의지한 암벽 위. 큰 소리로 보고를 마친 생도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암벽을 내려갑니다. 한켠에서는 풀숲 사이로 밧줄만을 사용해 산악 환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유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생도들이 악조건을 극복하고 강인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생도들은 유격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하고 앞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견지하고 있겠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암벽 하강과 횡단 이동 과제를 진행하며 산악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유격자신. 저는 지금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 유격훈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도들은 실전적인 유격훈련을 통해 산악장애물을 극복하는 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격자신. 생도들은 유격자신을 외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당당히 장애물 극복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유격훈련 동안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수하고 청렴한 내가 되자는 의미의 기수명 배가처럼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으로 올곧게 국가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격훈련을 통해 배양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은 생도 생활도 멋지게 마치고 육군의 정예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학년 생도들은 다가오는 금요일 유격훈련을 마무리하고 남은 2주의 훈련 동안 야전부대 체험과 생도주도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 2024 피치블랙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공군이 인도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우리 공군은 민델비치에서 열린 피치블랙 오픈데이 행사에서 축하 비행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2024 피치블랙 훈련이 진행 중인 호주 다윈 기지에서 우리 공군과 인도 공군이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F-15K와 인도 공군의 Su-30 전투기는 다윈 기지 인근 상공을 함께 비행하며 다른 기종 간의 특성과 전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다윈 민딜비치에서는 15개국 50여 대 항공기가 피치블랙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공군 F-15K가 민딜비치 상공을 가르자 호주 교민 가족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지역 주민과 각국 교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2일 다윈 기지 일대에서는 피치블랙 오픈데이 행사가 개최돼 일반인들이 여러 국가들의 항공기를 관람하는 등 체험 행사도 이뤄졌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 2024 피치블랙은 다음 달 2일 막을 내리며
11전투 비행단 F-15K를 필두로 한 우리 공군 전력은 호주, 미국 등과 함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우리 군의 위성 전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도발이 빈번한 가운데 군 위성 보안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제19회 국방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국방보안 분야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초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장이 우주와 사이버를 넘어 인지까지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 확대되는 뉴 도메인 시대의 국방 보안을 논하는 콘퍼런스가 24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군 주요지 기자와 보안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뉴 도메인 시대 국방 보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이 비물리적 영역에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전체를 스크린하는 그런 수세적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선정하고 타겟팅하고 공세적 보안 활동으로 우리의 국방 보안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다양한 보안 위협을 소개하며 보안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 위성 해킹 대회에 참가한 3개 팀이 미 공군 위성 해킹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위성 관련 사이버 보안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 3군단 길민영 지휘통신참모처장은 지상전력 보강을 위한 위성 전력화 방향과 보안 대책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의 위성 보안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를 위한 방해 전파 방지 시스템 KOCX와 양자 암호 통신을 활용한 기밀 통신 위성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개입 등 인공지능 시대 인지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응하는 국방 보안 정책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또 국내 21개 보안업체가 참여한 국방 보안 제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돼 참석자들이 민간 분야 보안 발전 동향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이번 콘퍼런스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보안 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4일 국방통합 원가 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 구축 완료에 따른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사청은 2022년부터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으며 올해 7월까지 86억 원을 투자해 국방통합 원가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방사청은 국방통합 원가 시스템을 통해 원가 업무의 간소화, 정확성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의 방산 원가 관리 체계 시스템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탑재를 통해 핵심 부품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방통합 데이터 센터 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소 설치로 원가 자료의 영구적 보관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해킹이나 자료 소실 방지를 위한 이중화 저장 장치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보안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신임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예비역 육군소장인 신상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안보 재난안전기술단장을 25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1962년생인 신임원장은 1985년 육사 41기로 임관해 육군 56 사단장과 한미연합사 군수참모부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는 안보 재난안전기술단장으로서 인공지능과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방사청은 신임원장이 군수품 획득과 운영 유지, 품질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다면서 기품원의 경영혁신과 선진 국방획득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산 중미령 전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 참전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22개의 나라가
유엔이란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침략 행위를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선 시찰에 나섰습니다. 시찰을 마치고 돌아간 메가더 장군은 한 개의 연대 전투단을 긴급 투입하고 추가로 미군 2개의 사단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6.25 전쟁에 미 지상군이 투입하게 된 거죠. 미 지상군 최초로 대한민국에 파병된 부대는 부대의 지휘관인 스미스 중령의 이름을 따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라고 불렸습니다. 스미스 부대의 임무는 최전선으로 가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라. 최전선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던 스미스 부대가 멈춘 곳은 오산 중미령이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는 보병 중대를, 후방에는 포병대대를 배치했어요. 7월 5일 오전 8시 15분 북한군의 사격으로 오산 중미령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스미스 부대 장병 500여 명이 상대해야 하는 북한군 병력은 무려 5천여 명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차 한 대도 없이 33대의 전차를 앞세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저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고작 박격포와 곡사포로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흐린 날씨 탓에 항공 지원이 불가했고 탄약이 떨어졌지만 통신선이 파괴돼서 보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부대는 충분치 않았던 병력과 무기로 북한군 최정예 사단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고 북한군 전차 4대를 격파하고 2대를 반파시키는 전과를 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42명이 전사하고 8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스미스 부대도 100명 이상이 전사하고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전투를 시작한 지 6시간 15분 만에 스미스 부대의 퇴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제4사단 그리고 105 기갑여단 이 전차와 교전을 한 것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지 한 6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북한군을 잘 알지도 못하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중미령에서 방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기적과도 같은 어떤 그런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산 중미령 전투는 북한군의 전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고 북한군 전차부대의 남하를 지연시켜서 국군과 유엔군이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 이후 역습 전까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기초가 됐습니다.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에는 시계 모양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바늘은 8시 1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치열했던 6시간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형물 가운데에는 달리아 꽃이 있는데요. 달리아의 꽃말은 감사입니다.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싸웠던 스미스 부대 장병들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 영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양경찰청이 지난 22일과 23일 사이버 공격 대응 합동수사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해킹 공격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두 기관은 오는 30일에도 수사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제1회 보건안보위기 대응과 재난간호 컨퍼런스와 제36회 군진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6회 공군 현역 간호장교와 군 내외 보건 분야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도 군 간호 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입니다. 육군 35사단이 24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6.25 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부대는 20일에 가까운 유해 발굴 작전을 통해 유해 한의와 유품 40종 232점을 발굴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유해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해군 3함대 전병익함과 김창학함 장병들이 24일 전남 목포 현충탑을 찾아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71주년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행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승전의 역사를 계승해 측방과 후방 해역을 철통같이 수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상한 장마전선이 서울 경기 지방에 집중호우를 퍼부었습니다. 이종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 수해지역 관할부대를 비롯해서 각급 부대는 훈련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의해서 병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라고 각 군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육해공군의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는 지역 재해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군 병력 및 장비들을 수해 지역으로 투입, 수해 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수원, 용인 지역의 수해 복구 작업이 육군 전승부대 장병들에 의해 신속하고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기 북부 수해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7월 31일 오후에는 강원도 철원, 화천 지역과 중동부 전선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화천군 내 군부대에 도착, 명월리 군인 아파트 피해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슬픔을 딛고 복구 작업에 나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한 슬픔을 알고 우리 군의 복구는 물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지금 봉사해 주는 데 대해서 아주 대통령께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 대해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늘이 뚫리기라도 한 듯 퍼부은 폭우가 서울 경기 지역에 물난리를 몰고 왔습니다. 도로, 철도, 농경지는 물론 주택가, 상가, 공장까지 황토물에 잠겼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곳곳에 가재도구와 차량이 널려 있어 전란의 상처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수해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 대대적인 피해 복구와 인명 구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방탄면 지역에 3천여 명의 병력과 페이로다, 굴삭기, 트럭 등의 장비를 긴급히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장병들은 7일 산사태가 덮친 이 마을 주민 김정호 씨의 축사 7개동에서 매몰된 돼지 70여 마리를 5시간의 사투 끝에 구해내 동물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미덕을 발휘했으며 밀려든 진흙더미 제거 작업을 비롯해서 축사 복구 작업에 값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끈적한 공기의 체감 더위는 더 심했는데요. 밤사이에도 내륙 일부 지역의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3도,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온열 질환 위험이 큰 만큼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개미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뜨거운 공기에 습기를 몰고 오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6도, 대구도 26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원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북한이 24일 또다시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렸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도 낙하됐는데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풍선을 띄우는 장소에 총격이나 포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지뢰 매설이나 무인기를 사용한 전단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10번째 쓰레기 풍선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그만둘 때까지 대북 확성기 가동을 지속 시행할 계획인데요.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